안녕하세요. 가족의 밥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진행하시냐고 고생 많이 하신 김은진 선생님께서 그만하시고요. 오늘부터는 저 혼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미숙하지만 잘 지켜봐 주시고요. 요리는 좀 천천히 재미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는요, 저희가 코코넛 카레하고 카레 볶음밥을 만들었는데요. 맛있게 드셨어요? 자, 코코넛 카레는 코코넛 밀크를 넣어서요.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드시는 그런 카레인데요. 저희가 여름철에 드시면 좋고요. 만약에 카레가 지금까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냉장고에 있거나 그러시면 데워 드실 때는요. 우유를 살짝 넣고 데우시면 더 맛있고요. 코코넛 카레니까 코코넛 밀크를 넣으시고 데우시면 되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코코넛 밀크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캔으로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리팩으로 된 것도 있는데요. 유리팩도 좋고 캔도 좋고 이제 유리 제품도 좋은데 사셔갖고요. 소분하셔갖고 냉동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주 작은 사이즈를 사셔갖고 냉장고에 두시고 이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메뉴 소개 한번 하기 전에 오늘 만들 거는요. 쇠고기 파스타를 만들 거예요. 메뉴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토마토 소스, 그 다음에 쇠고기 간 것 한 컵인데요. 쇠고기는 그냥 저희가 일반 쇠고기 불고기감을 썰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야채는 여러 가지 야채, 양파, 버섯, 그 다음에 파프리카 이렇게 있으시면 되고요. 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해 봤는데 오늘 쓸 면은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고 이탈리아에서도 가장 맞는 그냥 파스타 면, 긴 롱 면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식사 대용으로 괜찮고요. 여러 가지 파스타 면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갖고 왔거든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수제비 왜 칼국수 할 때 밀어서 하잖아요. 요거는 그 이탈리아에서도 계란을 넣고 밀어서 만든 면이에요. 이렇게 얇은 계란면도 있고요. 그리고 시중에서 많이 파는 이렇게 파스타 면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신기한 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파스타예요. 이것도 좁쌀 모양인데요. 이것 이름은 쿠스쿠스라고 해요. 쿠스쿠스인데 이건 주로 샐러드에 하는데 아프리카나 그렇게 유럽에서는 이걸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어요. 요거는 기회가 있으면 유럽 코스 할 때 한번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얘는 그냥 끓이거나 삶지 않고요. 찌거나 뜨거운 물만 부어서 바로 즉석에서 조리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면을 갖다가 이용해서 드실 건데 이게 지금 2인분이에요. 1인분은 보통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한 100원 정도 되면 이게 100g이거든요. 100g이면 면이 불어서 딱 1인분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성인 남자분 같은 경우는 한 1인분 반 정도 드시고요. 여성 날씬하시거나 이제 조금 드시는 분은 여기 한 80g 정도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보통 1인분을 100g이라고 치고요. 보통 그 면을 팔 때 한 팩에 500g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5인 가족이 드시면은 딱 좋고 아니면은 이제 많이 드시는 가족분들은 4인 가족이 하나 정도 드시면은 딱 맞는 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요거 한 200g만 삶아 볼 거고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탈리아 요리인데 보시면은 이탈리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면은 키도 좀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하죠. 키도 좀 작고요.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좀 뚱뚱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이 면을 많이 드셔서 그런데요. 이 면이 그냥 밀가루하고는 조금 틀리게 아주 초 강력분이에요. 그래서 그닥 살이 찌지 않아요. 그래서 파스타는 그닥 그렇게 많이 드실 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감 없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은 조금 이따 삶을 거고요. 자, 이제 토마토를 들어가면은 이 토마토는 오늘 약간 삶아서 껍질을 벗겨서 잘라서 사용할 건데요. 토마토가 익는 계절에는 환자가 없다 그래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토마토는 굉장히 건강식품인데요. 얘를 이따가 삶아서 건져서 껍질 벗겨서 잘라서 한번 사용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 소스하고 같이 넣으면 굉장히 맛있고요. 소스도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이 소스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떤 제품은 O 제품은 굉장히 좀 달고요. 뭐 C 제품은 굉장히 약간 달지 않고 막 이런 경향이 있는데 입맛에 따라서 드시면 좋고요. 얘를 두 가지를 섞어서 나눠 드시면은 더 맛있는 그 소스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야채는 여러 가지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되는데 꼭 고기랑 같이 볶으실 때는 이렇게 양파랑 같이 볶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서로 궁합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볶으시면 좋고요. 기름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사실은 이 그냥 일본 포도씨유나 콩기름을 사용하셔도 괜찮은데 파스타니까 요거는 올리브유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이따가 한번 볶을 때 토마토 볶을 때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한번 토마토부터 손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토마토를 갖고 오겠습니다. 토마토를 오늘 2개를 이용할 건데요. 지금 토마토 소스가 3컵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토마토를 2개 정도 넣으시면 좋고요. 그냥 일반 이용하실 때는 토마토 없이 그냥 파스타를 만드시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맛있는 맛이 나오는데 이 토마토를 갖다 이용하시면 지금까지 드셔본 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 수 있어요. 토마토가 이렇게 있으면은 물은 크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물은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빨리 하시고 싶으면 물을 많이 잡으면 토마토가 쏙 들어가겠죠. 자, 불을 넣고요. 물이 끓는 동안 조금 기다릴게요. 토마토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칼집을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칼집을 넣고, 예, 칼집이 보이시죠, 선생님? 자, 요 칼집을 이렇게 넣으면은 나중에 껍질을 까기가 좋아요. 그리고 요 뒷면에는 이렇게 꼭지가 있죠. 꼭지는 벗기셔도 되고 안 해도 안 벗겨도 돼요. 이렇게 꼭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나중에 여기가 좀 딱딱해요. 여기는 이제 다 삶은 다음에 여기를 오리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실 거고요. 조금 있다가 집게로 건지도록 할 건데 얘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삶는 것도. 물을 조금 있다가 물이 끓으면은 바로 삶도록 할게요. 이렇게 토마토 2개를 준비해서 옆에 놔주고요. 그 다음에 야채도 한번 천천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버섯도 있고요. 버섯은 크게 썰어도 되고요. 작게 썰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보통 사이즈는 다 비슷한 게 좋으니까 다 조금씩 작게 자를게요. 자,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넣고요. 크게 자르시면 씹는 맛이 좋고요. 작게 자르면 면에 착착 붙어요. 그래서 이 정도 자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놓고요. 안 보이시니까 여기 살짝 놓을게요. 이쪽에 더 잘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놓고요. 여기도 똑같은 사이즈로 또 잘라서 놓고요. 지금 옆에서는 물이 끓고 있는데요. 물이 빨리 끓기를 원하시면 소금을 좀 넣으시면 빨리 끓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삶도록 할게요. 큰 거는 넣고, 자, 물이 끓고 있거든요. 물을 옆으로 잠깐 놔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자, 물이 지금 끓고 있는데요. 얘 토마토를 넣을게요. 토마토 요 면이 더 단단해서 얘를 넣고 나중에 한번 뒤집을게요. 이렇게 지금 두 개를 삶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놓고요. 껍질을 벗기는 용이라서 조금만 데쳐도 되는데요. 푹 삶으면은 나중에 조리하시기가 좀 더 편하세요. 그래서 조금 오래 삶도록 할게요. 버섯을 자르고, 자, 이렇게 자르시고요. 토마토는 이따가 후라이팬에 볶으면은 숨이 좀 죽어요. 그래서 이 정도 양이 안 나오고요. 한 반 정도만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버섯은 손질이 됐고요. 버섯이 익는 동안 토마토가 조금 익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게를 이용해서 토마토를 뒤집어 줄게요. 뒷면도 있게끔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볼게요. 좀 더 익어야겠어요. 너무 일찍 뒤집었네요. 그 다음에 빨간색 파프리카가 없으시면은요, 뭐 다른 색, 노란색이나 주황색도 좋고요. 그리고 피망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재료 다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없으면은 양파하고 버섯만 있어도 괜찮아요. 자, 이걸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좀 잘게 썰면 좋은데 얘하고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좀 크게 썰었거든요. 자, 이렇게 자르고요. 이렇게 빨간색 파프리카를 여기 놓고요. 사실 제가 요 양파부터 썰었으면 여기에 빨간색기가 없기 때문에 뭐더라 닦을 필요가 없는데 한번 닦아줄게요. 저 양파 한번 썰어 볼게요. 양파 이렇게 했으면 반으로 하고요. 다시
이렇게 넣고요. 얘도 이렇게 잘라서 넣고요. 양파도 양파 접시를 하나 더 갖고 올게요. 왜 따로 놓냐면요, 이따가 양파하고 고기는 따로 볶을 거거든요, 맨 처음에. 그래서 양파는 섞이지 않게 따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약간 칼질할 때 힘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놓고 하시면은 더 편하세요. 그래서 놓으시고, 얘도 이렇게 옆으로 놓으시고, 얘도 이렇게 놓으면은, 보면은 안은 좀 작고 겉은 크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놓고 옆에 놓으신 다음에 여기도 옆으로 다시 눕혀서 쓸고요. 네, 토마토가 뒷면은 거의 다 익었고요. 보시면 이렇게 약간 요 심지 때문에 한번 뒤집어서, 요 심지가 잘 안 익어요. 이쪽에 이따가 잘라서 버릴 건데요. 한 번만 더 뒤집어 놓을게요. 살짝만 데치셔도 좋은데요. 데치셔도 좋은데 이따가 요리할 때는 이게 좀 푹 익은 게 맛있거든요. 자, 그래서 양파 하나 더 썰게요. 눕혀놓고, 눕혀서 쓰시면은 썰기가 좋아요. 이렇게 놓고, 얘는 놓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 이렇게 눕혀서 놓을게요. 얘는 지금 여기 좀 너무 크죠? 클 때는 반 자르고요. 이렇게 놓으면 힘드니까 이렇게 눕힐게요. 눕혀서 얘는 잘 눕혀 있고요. 여기는 약간 이렇게 뿌리 부분이 있어서 이건 잘라서 쓰지 않도록 할게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 조그만 뿌리가 이어져 있거든요. 얘도 요만큼만 잘라서 버리고요. 보시면 이렇게 야채는 3가지가 다 쓸어졌어요, 오늘. 자, 그러면 이제 토마토를 한번 건져 볼게요. 자, 조용하네요. 야채는 이렇게 다 썰어서 준비를 했고요. 토마토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너무 뜨거워서 찬물에 한번 헹구거나 식힌 다음에 해야 돼요. 얘는 조금 있다가 찬물에 한번 담갔다가 뺄게요. 자, 빼고요. 얘를 볶기는 볶을 건데요. 선생님 이거 찬물에 한 번만 이렇게 해서 갖다 주세요. 예. 자, 이 볶으실 때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볶는 방법이 있지만
얘하고 이렇게 1번 볶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번 볶도록 하겠습니다. 볶을 때는 여러 가지 기름 한번 이용해 볼게요. 그냥 담갔다 주셔도 돼요. 좀 담궈서 갖다 주셔도 돼요. 예, 고맙습니다. 그럼 볶기 전에 토마토도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를 뜨거운 데서 건졌잖아요. 그럼 너무 뜨거워서 바로 못 잡으세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식히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뜨거운 토마토를 물에 살짝 담궈서 껍질이 바로 잘 벗겨져요. 이렇게 껍질을 벗기시고,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뿌리 부분이 뭐더라 딱딱해서 안 벗겨지거든요. 잠깐만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껍질을 이렇게 벗기시면 편하시고요. 잘 벗겨지죠. 이게 되게 맛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마토를 보통 익혀서는 안 드시고 생으로 드시는데요. 보통 보시면 여기 요 부분이 뭐더라 안 익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잘라 볼게요. 보시는 익은 부분과 안 익은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놓으시고요. 또 여기도 잘라서 놓으시고, 여기 잘라서 놓으시고요. 보이실까요? 이걸 좀 담아 놓을게요. 이렇게 놓고요. 보이실까요, 선생님? 예, 잠깐 놓을게요. 그 다음에 얘도 맨 끝에 여기 요 심지 부분은 되게 딱딱해요. 여기를 잘라서 놓을게요. 그다음에 껍질을 버려서 놓고요. 자, 이제 요거를 잘게 자를 거예요. 이제 어린 친구들은 물컹물컹하다고 되게 싫어하는데요. 맛이 좋아서 이렇게 자르시는 게 좋고요. 이게 너무 힘드신 분은 믹서기에 휙 가르셔도 좋은데요. 사실 써는 게 더 맛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사실 이따가 요 과육이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 과육을 넣도록 하고요. 보시면 요것도 이따가 볶으면 다 익혀져요. 그래서 다 자를게요. 토마토가 이런 거는 이제 되게 미끄럽거든요. 반만 이렇게 썰으시면 되고요. 이거 자르겠다고 잘못하면 손 다치니까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먹기 좋게 자르세요. 잘못하면 정말 손을 다칠 수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게 딱딱하고 얘는 미끌미끌하거든요. 일단 반만 이렇게 자를게요. 그래서 넣고, 자, 여기 미끄러운 부분과 딱딱한 부분이 공존되어 있어요. 여기 미끄러운 부분은 그냥 손 대지 않고 자르를 잘 자르고요. 딱딱한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받쳐주시고 잘라주세요. 이렇게. 여기는 미끌미끌한 부분이 딱딱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미끄러운 부분은 잡으면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칼로 한 번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좋아요. 토마토 2개를 했는데 양이 좀 많아 보이죠. 근데 나중에 드실 때는 이것밖에 안 했나 생각이 들 정도로 토마토가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으니까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많이 해갖고 이렇게 냉장고에 쟁거 두셨다가 쓰시면 좋아요. 토마토는. 이 마지막 한 토막 남았어요. 네, 토마토 썰은 게 완성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요거 정리하고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볶아 보도록 할게요. 요건 맨 마지막에 볶을 거고요. 볶는 순서는 1번,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1번부터 볶아 볼게요. 자, 후라이팬에요. 일단 후라이팬을 살짝 달궈줘요. 살짝 달궈주고 맨 처음에 고기를 넣을게요. 고기를 넣고요. 그다음에 고기하고 양파하고 같이 넣으면은 잡냄새가 없어지거든요. 양파를 다 넣고요. 사실 고기에 기름기가 있어갖고 기름은 그닥 안 넣어도 괜찮아요. 지금은. 이 상태에서 소금하고 후추는 아주 조금만 넣을게요. 조금입니다. 이 정도 양 넣으시고요. 후추도 이 정도 양 넣으실게요. 한 꼬집 정도. 이 쇠고기를 넣어서 만든 파스타는요, 일명 라구 파스타라고 하는 게 제일 유명한데요. 라구 파스타는 사실 그 쇠고기 파스타 이름은 아니고 미국의 라구 파스타 상표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쇠고기를 많이 해갖고 일반적으로 라구 파스타 그러면은 쇠고기 파스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쇠고기 파스타는 이렇게 양파나 마늘이나 이렇게 향신채랑 같이 볶아주시면은 약간 고기 특유의 누린내가 없어지거든요. 후추 살짝 넣어주시면 좋고요. 보시면은
양파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보시려면은 여기는 안 익은 약간 하얀색 부분이 있고요. 요런 양파는 다 익어서 약간 투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투명할 때까지 볶아주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버섯을 넣을게요. 이 버섯이 약간 탄듯하게 볶아주시는 게 맛있어요. 약간 노릇노릇할 때까지 볶아주시면은 버섯 특유의 풍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버섯도 좀 볶아주고요. 여기 만약에 새송이 버섯이 없다고 하시면요, 느타리도 맛있으니까 느타리도 굉장히 이용 많이 하시고요. 제일 좋은 건 양송이 버섯이 더 맛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비싸서 보통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양송이 버섯 이용하시면 좋고요. 근데 표고버섯은 그닥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망가닥 버섯이나 이렇게 조그만 버섯들 있죠. 그런 버섯들은 약간 너무 조그매서 잘 보이지 않아 갖고요. 새송이나 느타리 버섯이나 양송이 버섯, 이 정도 세 가지 정도가 가장 파스타에는 어울린다고 보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보세요, 버섯이 약간 익었죠. 이 상태에서 얘는 사실 그냥도 먹어도 맛있는데요, 얘를 넣어준 건 약간 수분기를 날리려고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얘도 볶아줄게요. 보시면은 버섯이 약간 노릇노릇해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파프리카 수분을 어느 정도 없앴으면은요, 이제 메인 토마토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안 쓴 게 있다, 선생님. 이거 뺄게요. 보시면 이게 국물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요 국물을 날릴 때까지 한번 볶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토마토 2개 분량 했잖아요. 토마토 안 쓴 게 반 개 있어서 빨리 썰어서 넣도록 할게요. 살살 이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토마토 같이 넣어서 볶도록 하겠습니다. 요 상태로 피차 고명으로 사용해도 맛있어요.
그때 이제 소세지나 뭐 올리브 알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넣어서 옥수수 콘이나 넣어서 드시면은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 물기 좀 없어질 때까지만 좀 더 볶아줄게요. 좋아요. 가면 좀 치우고요. 아까 소금하고 후추는 아주 소량만 넣었잖아요. 근데 간을 좀 세게 드시는 분은 이때 소금 후추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토마토 소스에는 다 소금 후추나 기타의 그 양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넣으셔도 돼요. 자, 이 상태도 굉장히 맛있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이 상태에서 토마토 소스를 넣고 한번 볶아줄게요. 3컵 들어갑니다. 한 컵. 요게 보통 요 한 컵이 우유 한 팩 있죠. 우유 한 팩 180g이잖아요. 그래서 180에서 200g 정도 컵인데요. 보면은 요렇게 드시면은 그냥 토마토 소스 그 커다란 유리병에 든 거 그 정도 양이에요, 요게. 자, 그래서 한번 볶아줄게요. 지금 차가운 소스가 들어가서 이제 끓는 걸 잠깐 멈추고 얘가 지금 온도가 떨어졌거든요. 조금 있으면은 끓기 시작할 거예요. 가상이부터 끓기 시작하거든요. 약간 좀 섞어 주셔야 돼요. 조금씩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보통 이런 거 하실 때는요, 지금 프라이팬에 했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웍이 좋아요. 동그란 웍이 좋은데 어떻게 생긴 웍이 좋으냐면요, 이렇게 생긴 면 있죠. 이렇게 생긴, 그래야지만 얘가 골고루 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데다가 소스를 익혀주시면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끓는 게 양쪽만 끓거든요. 이렇게. 숯불 한번 볼게요. 보시면 아까는 여기만 끓었는데 지금 가운데 여기도 퍽퍽하고 올라오죠. 그럼 거의 다 익은 거예요. 보시면 한 번만 퍽퍽 올라오면 이제 그만 끓일게요.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다 익은 거거든요. 자, 이제 소스는 완성됐습니다. 자,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토마토 소스가 지금 쇠고기 토마토 소스가 완성됐는데요. 이 상태로 굉장히 맛있거든요. 이 상태 잠깐 두고 면도 끓여서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좀 식어서 이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파스타 면은 지금 2인분만 한번 삶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요. 자, 보통 한국 사람들은 파스타 면을 좀 딱딱하게 드시지 않으세요. 좀 말랑말랑하게 드시고요. 서양 사람들은 좀 약간 딱딱하게 드시거든요. 그래서 서양 분들은 6에서 7분 정도가 좀 딱딱하고요. 한국 분들은 한 8분 정도 삶으시면 굉장히 좋은데, 빨리 삶고 싶으시면은 예, 소금 조금만 넣을게요. 그리고 뚜껑을 덮으면 좀 더 빨리 끓겠죠. 뜨거운 물 좋은데 여기가 지금 뜨거운 물이 없어서 그냥 보통 미지근한 물을 넣었어요. 자, 그래서 면을 한번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물이 끓고 있어요. 지금 물이 끓고 있는데요. 이제 면을 한번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한 500g 다 삶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자, 2인분 200g만 한번 삶아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많아 보이죠? 자, 보통 이렇게 넣으시고요. 면이 그릇이 크면 이게 바로 들어가는데 그릇이 작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익으면서 얘를 좀 구부려 줄 거예요. 자, 시계 선생님 이제 타이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동시하고 타이머 8분인데 저기는 한 들어간 지 조금 됐으니까 7분 30초 시작할게요. 보시면은 물은요 좀 넉넉하게 끓이시는 게 좋고요. 이 물에다가 가끔씩 기름을 넣으시는 분도 있는데 기름을 넣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아까 소금물에 끓이시는 게 가장 맛이 좋아요. 그리고 다 한 다음에 이 소금물이기 때문에 이게 면수 끓는 물을 같이 섞어서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상태는 굉장히 맛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요 스파게티 면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스파게티 면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얘보다 조금 작은 거는 키타리라고 조금 얇은 면이 있고요. 얘는 스파게티 면. 그 다음에 얘보다 좀 굵은 게 있어요. 스파게토니 이렇게 해갖고 약간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를 가장 많이 드세요. 자, 지금 소금을 넣은 물로 끓이고 있어요. 지금. 서양 분들은 요거를 알단테라고 그래갖고요. 약간 요 심지가 속이 약간 하얀색 면이 있는 딱딱한 면이 있는 그런 면을 좋아하시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소금 물에다가 스파게티를 넣고 이렇게 계속 저어줘요. 그런 다음에 이게 중간쯤 익으면은 꺼내서 드시거든요. 그게 알단테예요.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심지에 만약에 딱 했을 때 안 보이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보면 가운데 심지가 안 익었거든요. 안 보이죠, 선생님? 예. 예,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그 상태는 아니고요. 우린 다 익은 면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렇게 한번 할게요. 보면은 스파게티 면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한 몇십 가지가 되는데, 소라 모양도 있고요. 나비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소라 모양은 콩킬라네, 그리고 이제 나비 모양은 파르팔레 이런 모양도 있는데, 푸실리는 굉장히 많이 아시죠? 이렇게 소형 그릇셔갖고 동글 이렇게 용수처럼 생긴 거, 푸실리. 그거 많이 있으시고요. 가끔씩 되게 예쁜 게 있는데 수레바퀴 모양이 있어요. 그럼 루어테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샐러드 할 때 가장 많이 넣는 거는 마카로니. 마카로니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마카로니 하고요. 스파게티 면일 거예요. 그렇게 많이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파스타를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이 파스타는 종류가 많은데 만두같이 생긴 파스타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유명한 거는 라비올리라 그래갖고 만두피 2장을 만약에 쓴다 그러면은 네모난 거에 재료를 넣고 네모난 모양으로 자른 게 라비올리거든요. 그 파스타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모로코에서 가장 유명한 쿠스쿠스라는 거를 갖다가 설명해 드렸죠. 걔는 세몰리나라는 이제 강력한 밀가루를 그냥 거칠게 빻아갖고 한 건데요. 아까 보여드린 게 요게 쿠스쿠스. 아침에 모로코에서 식사 대용으로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도 이 파스타 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쉬운데 한번 만들어 보실 분은요. 밀가루는요. 강력분을 사세요. 그러니까 강력분 이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강력분을 하나 사시고요. 밀가루를 이렇게 2컵 정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소금 있죠. 소금 조금 넣고 계란 있죠. 계란 1개 넣고 계속 손으로 치대는 거예요. 계속 손으로 치댄 다음에 비닐봉지에 덮어서 좀 숙성시킨 다음에 우리 밀대로 해서 칼국수처럼 밀던가요? 아니면은 제면기 이렇게 기계가 있으면은 둘 내려서 자르셔도 돼요. 거기 이제 생 파스타 만들어서 먹는 방법인데 그것도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 파스타 만들어서 이렇게 둘 한 게 바로 요 상태예요. 그렇지. 요거든요. 요게 지금 우리나라 칼국수처럼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금하고 계란만 들어간 거예요. 얘는 소금하고 계란하고 강력분하고 해갖고 돌돌돌 말아서 자른 거예요. 커갖고 그래서 돌돌 말아서 건조시키면은 요 면인데 이거는 이제 집에서 많이 이렇게 해먹어.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면 안 사고. 예, 요것도 굉장히 맛이 있어요. 보시면은 얘가 지금 물이 넉넉한 상태에서 끓였기 때문에 면이 뭉치지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물을 조금만 넣고 끓이시면은요, 이게 뭉쳐 있거든요. 계속 풀어주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거품이 좀 더 나야 되거든요. 많이 익으면 거품이 많이 나는데요. 아직 저희 시간이 1분 한 46초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더 삶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시계가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요. 이 면을 하나 딱 꺼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잘라보시면은 그냥 툭 하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드시기가 좀 힘들고요. 이렇게 했을 때 잘라지는데 뚝 잘라줘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 이 상태는 이제 외국 분들이 많이 드시는 그런 면이죠. 알단테 정도 될 거예요, 얘가. 자, 이따가 이제 요 파스타 면을 만든 다음에 요 소스를 이용해서 다른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은 집에 만약에 피자 대신 감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감자를 얇게 벗기세요. 감자를 얇게 벗긴 다음에 저희 옛날에 슬라이스로 많이 채를 썰었죠. 그러니까 슬라이스로 얇게 자르신 다음에 이런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얇은 감자를 얇게 놓으세요. 그 다음에 소스 넣고 계란 하나 터트리고 그 다음에 피자 소스 넣어갖고 뚜껑 덮고 익히시면 굉장히 감자 피자처럼 맛있게 되거든요. 다음에 한번 번외편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그거는 보통 이제 파스타 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소스는 항상 자기 포지션이 다 있어요. 파스타가 이렇게 종류가 많으니까 조개 파스타는 조개 하시는 분 계시고요. 이런 파스타는 이렇게 다 옆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막 끓이자마자 이게 화가 여러 개 있어서 다 됐네요, 선생님. 네. 면이 다 삶아졌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7분 30초 제가 7분 30초 넣었거든요. 그럼 이제 한 30초 정도만 더 하면은 한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신다는 8분 삶기가 되겠어요. 지금 10초 지났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건져 볼게요. 그냥. 사실은 이제 채가 있으면 바로 건지면 좋은데요. 저희는 채가 지금 없어서 이렇게 건져도 돼요. 프라이팬이 저기 있네요. 자, 면을 건졌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건진 면이 있고요. 파스타가 있고 그 다음에 소스가 있는데요.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프라이팬에. 자, 네, 프라이팬에다가요. 이렇게 대시고 면을 1인분만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바로 소스 넣어주셔야 되고요. 올리브 오일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살짝 익혀줄게요. 그래서 아까 알단테를 해도 요 과정이 좀 길어지면은 잘 익어요. 이제 소스 넣고 볶으시면 좋은데요. 더 맛있게 하려면은 아까 끓였던 물 조금만 더 넣고요. 그다음에 소스 넣고 먼저 섞어주시면 돼요. 지금 둘 다 뜨거운 상태니까 많이 안 볶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소스가 차가우면 약간 데워서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면이 너무 불어요. 이 상태로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불을 끄고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그러실까요? 토마토가 튀었네요. 소스가 한번 닦아주고요. 저기 쇠 접시 쓸까요, 선생님? 예, 요거 주세요. 네네네. 이게 더 깨끗해 보여요. 네, 그건 조금 이따가 할게요. 사실은 돌돌돌 말아서 담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렇게 돌돌 담는 건 양이 좀 적을 때고요. 오늘은 양이 많아서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하고 이게 다 완성된 건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피자 치즈를 올려서 오븐에 굽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냥 파마산 가루를 뿌려서 먹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매트 좀 주시겠어요? 제가 꺼낼까요? 자, 예쁘게 토마토 파스타가 완성됐습니다. 자, 지금
불기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파슬리 가루 뿌려서 드셔도 더 좋고요. 그리고 또 아니면은 피자 치즈 올려서 오븐에 구워서 드셔도 아주 맛이 좋은데요. 피자 치즈를 넣어서 오븐에 구우실 때는 빵가루를 조금 위에서 갖고 구우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피클이랑 같이 드시면 더 맛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 보관 방법은 만약에 집에서 자제분들이나 기타 가족들이 왔을 때 이렇게 했는데 보관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시면은요. 많이 다 잡수시기가 힘드시다 그러시면은 따로따로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요 상태에서는 바로 안 드시고 그냥 이렇게 두시면 이렇게 떡이 지거든요. 올리브 오일 있으면은 좀 넣어서 섞어주세요. 그럼 바로 이렇게 잘 풀어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따로따로 보관하시고 잡수실 때 섞어서 볶아 드시면은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토마토를 이용한 파스타를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지금까지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재료는요. 쇠고기가 1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토마토는 작은 양파가 그리고 새송이 버섯이 작은 게 중간게 2개 그리고 파프리카가 빨간색으로 반만 넣었어요. 맨 처음에 저희가 야채를 잘랐는데요. 야채는 먹기 좋게 조금만 작은 모양으로 저희가 버섯 그리고 양파, 파프리카를 잘랐고요.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가 있으면 10십자로 잘라준 다음에 팔팔 끓는 물에 꼭지가 있는 부터 삶아주고 뒤집어 십자 모양으로 삶아주고 잘 벗겨지도록 삶았어요. 삶은 다음에 바로 껍질을 벗기지 못하고요. 원래는 그 상태에서 실온에 한 몇 시간 두면은 굉장히 자르기가 좋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시간 관계상 찬물에 담가서 빼서 껍질을 벗기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도 먹기 좋게 다른 야채와 같은 사이즈로 좀 잘라봤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큰 팬을 이용해서 맨 처음에 하고 양파를 같이 넣고요. 기름은 두르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때 기름을 두르실 때는요. 식용유나 올리브유 상관없이 두르시면 좋고요. 그때 소금하고 후추는 아주 소량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야채를 갖다가 순서대로 넣는데요. 버섯을 넣고 갈색이 나도록 좀 볶아준 다음에 파프리카는 약간 수분 제거를 위해서 살짝만 볶아주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메인인 토마토를 넣어서 토마토 물기가 없게끔 막 볶아주는데 만약 기름을 넣고 싶으시다면 그때 올리브유를 넣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은 그렇게 넣으시고요. 소스는 저희가 3컵을 갖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소스를 갖다 완성시켰고요. 물은 팔팔 끓는 물에다가 소금을 넣고 팔팔 끓인 다음에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8분 삶기를 했는데 7분 30초에 끄고 계속 저어가면서 거품 상태를 본 다음에 한 8분 정도에 건졌어요. 건진 다음에 이 파스타 면하고 를 섞었는데요. 섞어서 완성 접시에 담고 좀 더 맛있게 드시라고 파마산 치즈를 뿌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완성된 게 요건데요. 이 요리와 함께 드시면은 피클이나 뭐 단무지나 김치 드시면 좋은데 피클이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요 파스타에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늘은 파스타를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육볶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맛있게 만드셨으면은요, 사진 한 장 찍어서 올려주시면 좋고요. 만족도 조사도 꼭 참여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얼마큼 이게 좋은지 피드백이 되거든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쇠고기 파스타 번외편으로 퀘사디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쇠고기 파스타하고 재료는 거의 동일한데요. 보시면은 피자 소스 2컵 있고요. 그 다음에 소금, 후추,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하고 식용유, 쇠고기는 반컵이나 한 컵이나 반컵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까 면 삶았죠. 면 삶은 거 남은 것도 쓰시면 되고, 집에 있는 소시지나 야채, 기타 재료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피자 치즈예요. 피자 치즈는 이렇게 쭉쭉 늘어나게끔 하시면 되고요. 퀘사디아, 그리고 야채는 이렇게 파프리카 색깔 있는 거 2가지 하고요. 버섯하고 양파, 그 다음에 생토마토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또띠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피자 소스를 이용해서 만들 건데요. 저희는 왜 보통 피자는 많이 들어보셨죠? 피자는 이렇게 된 도우에다가요, 소스를 바르고 야채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피자 치즈를 갖다 놓고 이렇게 오븐에다가 이렇게 구워서 나오는 건데요. 퀘사디아는 이 상태에서 피자랑 동일하게 만드신 다음에 위에 하나 더 엎어갖고 오븐에 이렇게 구워서 내오시던가요? 아니면은 프라이팬에 이렇게 구워서 앞뒤를 이렇게 노릇노릇 이렇게 굽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넘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팬을 이용하실 때는요, 보통 반을 접어서 이용을 하세요. 반을 접어서 이렇게 굽고, 또 뒤집어서 이렇게 굽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야채 손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야채 손질 보시면은 양파, 파프리카 굉장히 많죠. 아까는 토마토를 갖다가 익혀서 썼는데 요거는 이제 씹는 맛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생토마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안 보이실까봐 이걸 좀 치우면서 해볼게요. 자, 버섯 자르시고요. 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버섯을 일단 생버섯을 안 쓰고 프라이팬에 볶았을 거예요. 그래서 널찍널찍하게 쓰셔도 돼요. 이 정도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쓰시면은 얘가 좀 드실 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좀 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얘는 좀 얇게 쓸게요. 좀 두꺼운 감이 있어서 얇게 쓸게요, 그냥. 볶아서 쓸 거예요. 그래서 익히는 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조금 두껍다 싶으면은요, 드실 때 좀 씹히는 맛이 좋고요. 얇게 썰으면은 이 또띠 안에서 딱 붙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2가지 버전으로 한번. 버섯 넣고요. 얘는 옆으로 이렇게 해서 눕혀 놓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도 보시면은요, 아까 사이즈 마냥 이렇게 2가지 나오거든요. 이렇게 쓰시고요. 얘도 조금 크게 썰었는데 이따가 크게 썰면은 자를 때 단면도 좀 열심히 잘라줘야 돼요. 자, 버섯 머리 부분도 비슷한 사이즈로 잘라주고요.
잘라서 옆으로 놓아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아까 사이즈대로 큼직큼직하게 잘라 볼게요. 네, 버섯은 이렇게 다 잘랐고요. 버섯은 여기에 두고요. 그 다음에 양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도 사이즈 보시면 이 속은 조금 조그맣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얘는 벗겨주시고요. 그럼 사이즈가 조금 비슷해져요. 이렇게 하시면은 사이즈가 조금 비슷해져요. 이렇게 낱개로 잘라, 이렇게 낱개로 자르세요.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이렇게 자르면 아까 위험하죠? 얘를 뒤집어서 놓고 이렇게 사실 케사디아는요, 집에 있는 야채나 파인애플이나 기타 여러 가지 다 응용해 갖고 재료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다 볶아낸 다음에 토핑처럼 잘라 쓰시면 되겠어요. 얘는 일단 볶을 때 이거 좀 안 해놓으면은 그래요. 얘를 좀 뒤집어서 자르시면 좀 더 편하시고요. 얘를 갖다가 옆에 놓으실 때 칼을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보면 이렇게 미끄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큼직큼직하게 잘라주고요. 자, 이제 양파는 다 잘라가는데 아까 보시면 여기 꼭지 부분 있죠? 얘는 이제 조금 잘라주셔야지 나중에 잘 분리가 돼요. 얘 때문에 다 서로 모여 있거든요. 자, 보시고 여기는 없죠? 없어서 그냥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3개 자르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한 개씩 자를게요. 자,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 약간 옆으로 놓은 게 더 편하시고요. 이렇게 양파까지 다 잘랐습니다. 네, 파프리카 한번 잘라볼게요. 파프리카는 이렇게 색깔이 있는데요. 주황색이 더 이쁘겠죠? 주황색부터 이렇게 이렇게 자르시고 그다음에 얘도 큼직큼직하게 잘라 볼게요. 이따가 자기가 원하는 거 토핑해서 얹어서 드시는 거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 위주로 넣으실 수도 있어요. 보시면은
자, 만약에 지금 사이즈가 전부 다 크잖아요. 근데 만약에 작게 원하시면은 전부 다 작게 하셔야 되고요. 큰 걸 원하시면 전부 다 크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모양이 약간 뒤죽박죽 되면은 나중에 자르실 때 조금 힘드세요. 자, 지금 큰 감이 있지만 크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놓고 하셔도 좋고요. 여기 옆으로 하셔도 딱 단면이 편해서 좋아요. 자르시기가. 보시면은 여기 버섯하고 양파는요 익혀야 돼 갖고 한 군데 뒀고요. 파프리카하고 토마토는 익히지 않고도 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볶기 위해서 따로 두겠습니다. 파프리카는 다 잘랐고요. 한번 정리를 하고 이렇게 잘랐어요. 파프리카는. 토마토. 자, 토마토는 보면은 이 과즙이 좀 있죠. 과즙 있는 거 조금 빼서 하시는 게 좋은데요. 토마토도 너무 두껍죠, 얘 상태가. 두꺼우면 이따가 싸실 때 좀 힘드세요. 사실 케사디아를 좀 잘하고 싶으시면 요거를 좀 빼주시면은 더 잘 익는데요. 그냥 맛은 좋아서 그냥 넣도록 할게요. 충분히 볶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한 개씩 잘라보도록 할게요. 오늘 재료 손질이 조금 많은데요. 이걸 다 쌀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골라서 이제 맛있는 거 위주로 조금씩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쌀 때. 보시면 얘도 이렇게 옆면으로 놔주시고요. 보시면 옆으로 눕혀서 자르시면 편하세요. 자, 이렇게 잘라서 넣고요. 손질한 김에 다 잘라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여기서 넣고 다시 높이시고요. 눕혀서 자르고 다시 또 자르고요. 이렇게 야채는 지금 토마토하고 파프리카, 버섯, 양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소시지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요. 소시지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소시지가 만약에 집에 없으면 베이컨이나 기타 등등 다양한 소시지 종류가 있거든요. 사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동글동글하게 돼서 모양은 예쁜데요. 손을 빌 염려가 있어요. 그때는요, 동글동글하게 하지 마시고요. 얘를 반으로 자르세요. 자르신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쓰시면은 손을 다치지 않으시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뭐 하몽도 좋고 페페로니도 좋고, 만약에 집에 불고기 해놓은 거 있으시면은 불고기감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불고기용으로. 불고기를 잠깐 넣으셔도 맛이 있어요. 불고기 캐사디야. 그 다음에 좀 더 맛있게 하는 방법은요, 약간 좀 큰 매장 가면은 샤워 크림이라고 있거든요. 걔 넣으셔도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소스 대신. 자, 이제 소시지가 7개 남았어요. 다 쓸고, 이렇게 재료만 여러 개 해놓으시면은요, 나중에 다양한 요리를 해갖고 드실 수가 있어요. 피자빵도 해갖고 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띠아를 동글동글하게 화이트를 싸갖고 드실 수도 있어요. 많은 양의 소시지를 쓸어 보았습니다. 이제 뭐 재료 손질은 다 됐고요. 보시면
소시지, 그다음에 야채. 보시면 이제 면도 있어요. 예. 면이 있는데요. 이 면도 조금 넣을 거거든요. 근데 면이 너무 길잖아요, 지금. 그래서 면을 조금 잘라줄게요. 저희 아까 이 소스 무침 볼에다가요. 일 닿으면 자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좀 잘라줄게요. 생각보다 얘도 넣으면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재료가 4가지 재료 다 손질했거든요. 소시지하고 면이랑 그 다음에 파프리카, 토마토, 양파랑 버섯. 이제 얘들 갖다가 얘는 익힌 애고요. 안 익힌 애들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씩 익혀볼게요. 자, 이제 프라이팬을 이렇게 좀 달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식용유 조금 넣고 보시면은 양파부터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겹겹이 쌓여 있어 갖고요. 볶으실 때 뭉친 곳은 이렇게 살살 풀어 주셔야 돼요. 아이고, 넘어갔네요. 버섯도 노릇하게 구워줄게요. 완전히 익어야 생이 들어가면 너무 익히기가 힘들어서요. 치즈를 붙인다는 생각만 하고 얘는 그냥 다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양파 센 거 좋아하시는 분은 얇게 채 썰어서 그냥 넣으시기도 해요. 그 맛에 드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양파를 생으로 못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 익히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으면은 소금은 조금만 넣을게요. 후추도 조금만 넣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 익었거든요.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싹 익힌 버섯은 굉장히 맛있어요. 자, 해서 일단 한 가지 재료 완성됐고요.
두 번째 거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볶으면 이게 물기가 있어서 파프리카만 먼저 볶을게요. 조금만 넣어서 사실 얘를 굉장히 오래 굽거나 아니면은 파프리카 껍질을 숯불이나 그냥 가스불에 완전히 새까맣게 태우기도 해요. 그러면은 굉장히 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오래 볶으면 좀 약간 굉장히 단 파프리카가 되고요. 아이고, 살짝 볶으면은 아삭한 파프리카 식감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파프리카까지 볶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팬 한번 닦아주고요. 프라이팬이 까맣게 되는 거는 이게 파프리카에서 그 당성질이 나와요. 당분이. 그래서 약간 또 까맣게 되거든요. 한 번씩 닦아주시면은 깨끗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토마토니까 올리브 좀 넣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 넣고 수분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분까지 날리려면 좀 오래 볶아주셔야 돼요. 수분을 안 날리시면은요, 드실 때 이렇게 국물이 흐르거든요. 그럼 맛이 조금 없으세요. 맛은 있는데 좀 불편하세요, 잡수시기가. 올리브 넣는데요. 엑스트라 버진은 원래 이렇게 볶을 때 사용하지 않고 그냥 샐러드에 뿌려 드시는 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엑스트라 버진 많이 이렇게 볶을 때 넣거든요. 그때는 약간 그 끓는 점이 높은 거 그때 이용하셔야 됩니다. 국물이 많이 나오죠. 얘를 좀 약간 얘를 볶아줄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많이 사실 때는요, 요 안에 과즙을 빼고선 자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귀찮아서. 국물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네, 과즙이. 네. 그래서 이렇게 넣고요.
넓게 펴서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는 이제 나머지 또 소시지하고 쇠고기 한번 볶아보도록 할게요. 얘도 한번 정리해 주겠습니다. 다시 찍을게요. 자,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살짝만 두른 다음에 소시지하고 고기 같이 볶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름 살짝 두르고요. 소시지하고 한쪽에는 고기 간 거. 고기 간 거에는 소금, 후추 조금 넣을게요. 따로따로 볶으시는 게 좋은데요. 이게 쇠고기가 양이 적어서 같이 볶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는 돼지고기에 비해서요 살짝만 볶으셔도 좋은데요. 또 오늘은 이제 완전히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도 다 익었고요. 보시면 이게 딱딱딱 소리가 나거든요. 소시지가 이제 완전히 익어서 튀는 소리거든요. 지금 다 익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토마토 옆에다가 담아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7가지 재료 지금 다 재료 손질이 끝났고요. 볶음까지 끝났습니다. 프라이팬 정리한 다음에 싸서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후라이팬을 좀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또띠아에 얘가 흐를 수 있거든요. 묻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 근데 생각보다 깨끗해서 네, 정리하고 싸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재료 6가지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자 보시면 소스가 2컵인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물기 날려서 보실보실하게 하시면 더 맛이 좋은데, 오늘은 그냥 쓰도록 할게요. 아까 쓰시고 남은 소스예요. 소스고, 이제 오일은 필요 없으니까 옆으로 둘게요. 저는 좀 치즈를 좀 갈아 쓰는데요. 슈퍼마켓 가시면은 피자 치즈 이렇게 70g씩 나눠 갖고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 쓰셔도 좋고요. 저는 이제 보통 덩어리 치즈를 카탁이라 그러죠. 거기다 좀 갈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보실보실해요. 카탁에 갈면 이렇게 된 거 쓰시고요. 자, 볼게요. 또띠아 말고 만약에 집에 식빵 있으면 식빵으로도 가능은 하신데, 이렇게 또띠아 있고요. 또띠아가 이렇게 있으시면은요, 소스를 조금만 이렇게 반은 접을 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발라주실게요. 조금만 발라주시고, 얘를 피자 치즈를, 사실 이면도 좀 붙어야 되거든요. 이면도 붙어야 돼서 여기다 좀 이렇게 넣을게요. 풀로 붙이신다고 생각하시고요. 골고루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장자리를 좀 해주시는 게 이따가 익히실 때 좀 편하세요. 넣고요. 사실 이 토핑을 많이 넣으면 되게 맛은 있는데요. 나중에 쌀 때 떨어져요. 토핑을 많이 넣으시면. 이 상태에서 다시 치즈를 얹어요. 사실 여기다 넣고 덮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넣었죠. 잘 붙으라고. 이 상태에서 반을 접어줄게요. 사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오븐에다가 구우시면 되게 편하거든요. 한 번만 구우면 되니까. 근데 저희는 이따가 후라이팬에다가 놓고선 구울 거라서 이 상태에 반달 모양으로 접어주시고요. 후라이팬에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여러 개 구워야 되니까 몇 장 더 만든 다음에 한꺼번에 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넣으시고요. 또띠아 이렇게 어디가 잘 잡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결이 있거든요. 또띠아도. 일단 소스 바르시고요. 사실 여기 바르는 소스를 따로 팔아요. 따로 파는데 걔는 일반 스파게티 소스보다 맛은 좀 없어요. 스파게티 소스가 묽은 편인데 맛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시는 게 더 맛은 있으십니다.
일단 맨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뺑 돌려서 치즈를 놓는 이유는요, 떨어지지 말라고. 왜냐면 이쪽은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넣고요. 토마토 넣고 버섯 넣고. 좀 양이 많죠. 그리고 이따가 칼로 한번 자를 때는 이쪽 단면을 잘라요. 요쪽에 사실 가운데 치즈가 많이 있어야지 자르시기 편하실 거예요. 넣고 얘를 반을 접어서 지금 제가 좀 너무 두껍게 만들었는데 원래는 좀 얇게 씬으로 나와요. 예, 이렇게 해서 넣고요. 하나만 더 만들어 보고 굽도록 할게요. 구워보도록 할게요. 소스를 넣고요. 고기류를 좀 넣고 토마토 넣고요. 파프리카, 버섯, 양파, 그리고 치즈를 골고루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덮어서 눌러주고요. 면을 깜빡하고 안 넣었어요. 면 조금만 넣을게요. 자, 이렇게 넣으시고요. 다시 접어서 눌러주시고, 얘도 면을 안 넣네요. 잘 붙을 거예요. 치즈를 많이 넣어서. 그리고 3개. 이렇게 3개 됐거든요. 이제 프라이팬에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완성됐어요. 너무 센 불에 하시면요, 처음부터 탈 수가 있으니까 약한 불에 노릇노릇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사실은 전자레인지 해도 붙어요, 얘가. 예. 사실은 전자레인지 해도 붙기 때문에 얘를 살살 해갖고 한번 앞뒤로 벌써 치즈가 녹는 소리가 나거든요. 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면을 충분히 익힌 다음에 뒤집어서 양쪽 다 익혀보도록 할게요. 사실 파는 거는요, 되게 얇아요. 그래서 이게 얇게 접어서 먹거든요. 네, 너무 과하게 치즈를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치즈가 익고 있고요. 이제 칼로 이렇게 반을 잘라서 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가위로 뚝 잘라서 드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다 익어서요. 일단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즈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이렇게 하고요. 다음 거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네, 치즈가 맨 마지막에 가장자리에 이렇게 돌려서 치즈가 나오는데요. 이게 싫으시면은 그 안쪽으로 더 넣으시면 돼요. 그럼 끝까지 안 흐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흐르면 맛은 좀 있어요. 근데 귀찮으시면은 안쪽으로 넣으세요, 치즈를. 그리고 약한 불에 하셔야 돼요. 센 불에 하시면은 빨리 타요, 얘가. 그리고 구우실 때 이쪽 면으로 두시면 요 끝면이 전부 다 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요, 사실 구우실 때 치즈만 녹으면 되거든요. 한 2, 3분 구우시면 좋은데 1분 안으로 구우세요. 왜냐면 탈 수 있어요, 또띠아가. 보면 치즈가 다 녹는 소리가 지금 막 나거든요. 가장자리 붙이고 가장자리 붙이고 금방 익어서 보면 바로 노릇노릇하게 되거든요. 편하신 건 오븐에 구우시면 편하세요. 만약에 오븐도 없고 이렇게 가스 쓰기도 힘드시다 그러면은 전자레인지 싹 돌리셔도 이게 딱 녹거든요. 조금만 더 구워 보도록 할게요. 불이 없나요? 약불에 굽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너무 줄였나 봐요. 또띠아가 약간 바삭하게 구워야지 맛이 있는데요. 너무 또 바삭하게 구우면은 썰을 때 부서져요, 얘가. 조금만 더 익히고요. 이 상태에서 거의 다 익었는데요. 불 끄고 조금만 더 익히도록 할게요. 그럼 타진 않거든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거의 다 이렇게 익었어요, 지금. 또띠아가 이 상태에서 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끼시고요.
마지막 거 한 번 더 익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신 다음에 드시고 이제 한동안 안 드시면 얘가 또 굳어요. 그때는 전자레인지에 한 15초씩 2번 내지는 20초씩 2번 딱 하시면 따끈따끈하게 드실 수 있고요. 너무 갑자기 30분 내로 하시면 너무 익어서 조금 굳힌 다음에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뒤집어 볼게요. 잘 익었네요. 불 끄고 좀 익혀볼게요. 얘는 바삭해서 맛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불 끄고 뚜껑 닫고 익히셔도 폭 익을 수 있어요. 이렇게 또띠아가 3장이 완성이 됐고요. 한번 잘라서 구운 접시에, 담은 접시에 한번 놓을게요. 이렇게 3장이 완성이 됐고요. 칼도 한번 꺼내 볼게요. 가위로 한번 잘라 볼까요? 칼이 밑에 있어서. 보시면은 얘는 지금 나온 거고요. 중간 이거 맨 처음에 나온 거거든요. 처음 게 아마 이제 치즈가 녹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파게티 면도 지금 단면도 나오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담아 볼게요. 얘는 지금 커서 이렇게 다양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이렇게 치즈 들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다양한 그 또띠아 속에 여러 개 있어 갖고요. 한꺼번에 드시면은 맛이 좋으실 것 같아요. 치즈 넣고 양이 많아서 이렇게 2개만 넣도록 할게요. 한 개만 넣어야 예쁜데 너무 여러 개 담았나 봐요. 보시면은 매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매트 좀 주세요.
케사디야 만들어 봤는데요. 요거는 그냥 돌돌 말아 먹는 게 아니라 납작하게 이렇게 구워서 먹는 건데요. 오늘은 지금 치즈하고 속에 야채를 많이 넣기 때문에 좀 두꺼운데 얇게 하시면 더 간편하게 드실 수 있고요. 많으면 맛은 좋은데 잡수기가 조금 힘드세요. 그래서 컵에다가 놓고 드시면 좋고요. 만드는 법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토마토 저희가 얇게 썰었어요. 토마토하고 기타 보면은 버섯, 양파 잘라서 볶았고요. 파프리카도 잘라서 볶았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는 익히지 않고 잘라서 볶았고요. 수분은 좀 날려줬어요. 그래서 수분이 날렸는데 수분이 조금 있죠. 그리고 소세지하고 쇠고기는 같이 볶아 주었어요. 고기를 해서 이렇게 볶아 주었고요. 면 깜빡 잊고 아까 안 넣었었는데 보시면은 면도 조금 잘라서 조금 넣었어요. 면을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은 보통 식사 대용으로 많이 넣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식사 대신에 면도 같이 넣어서 좀 양을 좀 많이 해갖고 드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넣으시는 분 있고요. 그래서 면까지 넣어서 야채를 갖다가 또띠아에 소스를 바르고요. 그 다음에 야채 6가지, 7가지 골고루 면까지 7가지 골고루 넣고 그 다음에 치즈를 위에 덮은 다음에 반을 접어서 프라이팬에 앞뒤로 노릇하게 구웠습니다. 그래서 드시면 맛이 좋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케사디아라 그러고요. 이 또띠아에다가 지금도 만들 수 있는데 소스를 발라요. 그리고 양을 한 다음에 돌돌돌 말아요. 돌돌돌 말아서 쿠킹 호일 말고 종이 호일 있죠. 거기 왁스지라고 따로 파는데요. 거기에다 넣고 사탕 모양으로 이렇게 올린 다음에 반을 잘라요. 이렇게 되는 거 화이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오늘은 케사디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 요리 중에 오늘은 케사디아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육볶음 만들 건데요. 자, 오늘 맛있게 만든 2가지 요리 쇠고기 파스타하고 케사디아랑 같이 드시면 좋고요. 곁들임으로 피클 같이 드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음료수는요. 요새는 가장 유행하는 게 사과하고 당근하고 비트하고 같이 갈아서 먹는 게 가장 유행이거든요. 왜냐하면 독소를 뺀다고 해요. 체내의 독소를 빼고 간내 독소도 빼준다고 그래갖고 가장 요새 핫한 음료인데요. 그것도 한번 갈아서 같이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여유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아까 쇠고기 파스타 만든 거 사진 찍어 주시고요. 이것도 찍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재료는 못 드리지만 만약에 또띠아 같은 경우에는 슈퍼마켓에서 몇 장 해갖고 2,000원, 3,000원씩 팔거든요. 재료는 똑같으니까 한번 만들어서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만족도 조사도 꼭 해주셔갖고 하시면은 저희가 동영상 찍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주세요. 자, 오늘 2가지 음식 만들어 봤는데요.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